안녕하세요, 포근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어린왕자 읽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은 챕터 11에서 15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읽어볼게요. 두 번째 별은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오, 저기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군.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허영심 많은 사람이 멀리서부터 외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게 타인은 모두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묘한 모자를 쓰고 계시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답례하기 위해서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를 보낼 때 벗어서 답례하려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쪽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허영심 많은 사람이 대답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손뼉을 쳐줘. 그 사내가 어린 왕자에게 지시했다. 어린 왕자가 손뼉을 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모자를 들어 공손하게 답례했다. 왕을 방문할 때보다 더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다시 손뼉을 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이 모자를 들어 올리며 다시 답례했다. 5분쯤 되풀이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이제 그 장난의 단순함에 질리게 되었다.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심 많은 사람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지 찬양의 말만 들리는 법이다. 그대는 정말로 나를 대단히 찬양하지?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한다는 게 뭐죠?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미남이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고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해주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엔 당신 혼자밖에 없잖아. 나를 기쁘게 해줘. 그대로 나를 찬양해줘. 당신을 찬양해. 그런데 그게 당신에게 무슨 흥미를 주지? 어린 왕자가 이하에하며 말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몹시 우울하게 했다. 거기서 뭐하세요? 빈 병무더기와 술이 담긴 병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보고 그가 말했다. 술을 마시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대꾸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잊기 위해서지.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어린 왕자는 벌써 그가 딱하게 느껴졌다.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지. 머리를 숙이며 술꾼이 고백했다. 뭐가 부끄러운 거죠? 그를 도와주고 싶은 어린 왕자가 캐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제 술꾼은 말을 끝내고 완전한 침묵 속으로 자신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너무 이상하군 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네 번째 별은 기어가의 별이었다. 이 사람은 어찌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도착했을 때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군요. 그가 말했다.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에 7을 더하면 22, 22에 6을 더하면 28.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일 시간이 없어.
26이 5를 더하면 30에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군. 뭐가 5억이야? 어린왕자가 물었다. 응? 너 아직도 거기 있니? 5억 100만. 난 멈출 수가 없어. 난 할 일이 아주 많아.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허튼 소리를 할 시간이 없어. 2 더하기 5는 7. 뭐가 5억이야? 한 번 던진 질문을 포기해본 적이 없는 어린왕자가 다시 물었다. 기억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별에서 54년 동안 살고 있는데 방해를 받은 것은 3번뿐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난데없는 거의 때문이었어. 그게 요란한 소리를 내서 사방으로 소리가 울리더군. 그래서 계산이 4군데나 틀렸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류머티즘 때문이었어. 난 운동 부족이거든. 산보할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가만히 있자. 5억 100만이었지.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지요? 기억가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엔 조용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가끔 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작은 것들 말이다. 파리? 아니, 반짝거리는 것들 말이야. 꿀벌? 천만에. 게으름뱅이들을 멍청이 공상에 빠지게 만드는 금빛의 작은 것들 말이야. 하지만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내 인생에 공상에 빠질 시간은 없어. 아, 별을 말하는 거군. 맞았어, 별이야. 5억 개의 별을 가지고 뭘 하는 거지?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지. 그 별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뭘 하느냐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별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본 어떤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은 지배하는 거야. 그건 아주 다른 얘기야. 그럼 그 별들을 소유하는 게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부자가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어떤 별들이 새로 발견되면 더 많은 별들을 살 수 있지.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하고 어린왕자는 생각했다. 그래도 그는 질문을 좀 더 계속했다. 별을 어떻게 소유한다? 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나? 기억가가 짜증이 난 듯 쏘아붙였다. 모르겠네. 누구의 것도 아니겠지.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 것이 되는 거야? 물론이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는 그걸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지. 임자가 없는 섬을 네가 발견하면 그건 네 소유가 되는 거고. 네가 어떤 좋은 생각을 제일 먼저 해냈으면 특허를 받아야 돼. 그럼 그게 네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는 별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나보다 먼저 그것들을 소유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그건 사실이지. 당신은 별들을 가지고 뭘 해? 어린왕자가 말했다. 그것들을 관리하지. 세워보고 또 세워보지. 그건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난 원래 중요한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어린왕자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내가 실크 스카프를 갖고 있다면 말이야. 난 그걸 목에 두를 수도 있고 갖고 다닐 수도 있어. 내가 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꽃을 꺾어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하지만 당신은 별을 하늘에서 딸 수가 없잖아.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는 있지. 조그만 종이에다가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서 서랍에 넣고 잠근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뿐이야? 그뿐이지. 재미있군. 아주 시적이고.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군. 어린왕자는 생각했다. 어린왕자는 중요한 일에 관하여 어른들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말이야,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
세 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어서 매주 청소를 하지. 내가 그것들을 소유하는 건 화산들에게나 꽃에게 유익한 일이야. 하지만 당신은 별들에게 유익하지 않잖아. 기업가는 입을 열었으나 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떠나버렸다. 어른들은 분명 너무나 이상하군. 어린 왕자는 여행하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다섯 번째 별은 매우 특이했다. 그것은 제일 작은 별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하늘 어딘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에서 가로등과 그걸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군. 그래도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기업가 혹은 술꾼만큼 어리석지는 않아.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약간은 의미가 있거든. 그가 가로등을 켤 때는 별 한 개나 혹은 꽃 한 송이를 더 태어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가로등을 끌 때면 그 꽃이나 그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그가 아주 아름다운 직업이군. 아름다우니까 진실로 유익한 것이다. 그 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왜 가로등을 지금 껐어? 안녕, 이건 명령이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 뭔데? 내 가로등을 끄는 거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불을 켰다. 왜 지금 가로등을 다시 켰어?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할 건 아무것도 없지. 명령은 명령이니까. 안녕.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가로등을 껐다. 그리고 나서 빨간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난 정말 힘겨운 직업을 가졌어. 예전에는 무리가 없었는데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다시 켰지. 그래서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밤 시간에는 잠을 잤어. 그럼 그 후 명령이 바뀌었어? 명령은 바뀌지 않았으니 그게 비극이지. 해마다 이 별은 더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별이 1분마다 1회전을 하니까 1초도 실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별이 1분마다 1회전을 하니까 1초도 실수가 없는 거야. 매분마다 한 번씩 껐다가 켜야 하는 거지. 참 이상하네. 당신의 별에선 하루가 1분밖에 안 된다니. 조금도 이상할 건 없지.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한 달이 지났단다. 한 달이 지났단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한 달?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지. 잘 자. 그리고는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자기 문명이 그토록 충실한 점등부가 좋아졌다. 의자를 좀 당겨서 일몰을 보고 싶어 하던 지난 일이 떠올랐다.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 말이야,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야 언제나 쉬고 싶지.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면서도 한편 게으름 피울 수도 있는 법이다. 어린 왕자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 별은 아주 작으니까 세 걸음만 옮기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 언제나 햇빛을 받고 싶으면 천천히 걸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쉬고 싶을 때면 걸어가도록 해. 그럼 하루해가 원하는 만큼 지속될 거야.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겠는걸? 내가 좋아하는 건 잠자는 거니까.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거 불운하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불운해. 안녕. 가로등 점등부가 말했다. 그리고는 등을 껐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꾼 혹은 기업가 같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테지. 하지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건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전념하기 때문일 거야. 더 멀리 여행을 계속하면서 오리랑자는 생각했다. 그는 섭섭해서 한숨을 내쉬며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어. 오리랑자가 차마 고백하지 못하는 사실은 그 별이 매일 1440번이나 해가 지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별을 떠나기를 가장 아쉬워했다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 별은 지난번 것보다 10배나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방대한 책을 쓰는 노신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야, 탐험가가 하나 오는군. 어린왕자를 보며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왕자는 테이블 위에 앉아 조금 숨을 헐떡였다. 이미 상당히 먼 여행을 했던 것이다. 어디서 오는 거냐? 노인이 물었다. 그 큰 책은 뭐예요? 뭘 하시는 건가요? 어린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란다. 노인이 말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모든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지. 그거 참 재밌네요. 드디어 여기 진짜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시는군요. 어린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처럼 멋지고 당당한 별을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의 별은 참 아름답군요. 당신의 별은 참 아름답군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난 몰라.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오, 어린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난 몰라.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당신은 지리학자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내 별을 탐험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대양과 사막을 새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가 할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가로이 돌아다닐 수가 없지. 서재를 떠나지 않고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는 거야.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들의 여행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의 기억 중에 흥미로운 게 있으면 탐험가의 도덕적인 면을 조사시키지. 그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그건 왜요? 어린왕자가 말했다. 왜냐하면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겐 모든 게 둘로 겹쳐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하나밖에 없는 산을 두 개로 기입하게 될 거야.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런 나쁜 탐험가가 될 것 같아요. 어린왕자가 말했다. 어린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탐험가가 도덕적으로 괜찮게 보일 때는 그의 발견에 관해 조사를 하지. 누군가가 가보나요? 아니야. 그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요구하는 거야. 예컨대 커다란 산을 발견했을 때는 큰 돌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거지. 지리학자가 갑자기 흥분했다. 근데 너는 멀리서 왔지. 너는 탐험가야. 너의 별이 어떤지 이야기해다오.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큰 장구를 펴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연필로 적었다가 그가 증거를 가져오면 잉크로 적는 것이다. 자, 그럼? 지리학자가 기대를 품고 말했다. 아, 내 별은 별로 흥미로운 게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 있어요. 둘은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제겐 꽃 한 송이도 있어요. 우린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그게 별에서 가장 예쁜 건데요.
꽃은 일시적인 존재니까 기록하지 않아. 일시적인 존재가 뭐예요? 지리책은 모든 책들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야. 지리책은 유행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지. 산이 위치를 바꾸는 일은 거의 없고 바닷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없어. 우리는 영속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거야. 하지만 사와 산이 다시 활동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존재가 뭐예요? 원희룡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화산이 꺼져 있든 활동하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이라는 거지. 산은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일시적인 존재란 뭐예요? 한 번 한 질문은 결코 포기해본 적 없는 원희룡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조만간에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지. 내 꽃은 조만간에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나요? 물론이지. 내 꽃은 일시적 존재야. 세상에 대항할 무기라곤 네 개의 가시밖에 없고, 그런데 나는 그 꽃을 내 별에 홀로 내버려 두고 왔어. 하고 원희룡자는 생각했다. 그는 처음으로 후회를 했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냈다. 제가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그가 물었다. 지구라는 별에 가봐. 대단한 명성을 가진 별이거든. 그리하여 원희룡자는 그의 꽃을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다. 이렇게 챕터 11에서 챕터 15까지 모두 읽어보았어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